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승리 투자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자, 오늘 5시 25분쯤에 긴급 단독 뉴스가 떴죠. LG화학이 중국에서 잭팟을 터뜨렸다 라는 뉴스가 떴습니다. 참 얼마만입니까, 그죠? 물적 분할 이후에 급락을 했고 그 속에서 반등하다가 현대 코나의 화재 관련 소식, 그리고 또 삼성 SDI의 포드 관련 악재, 또 거기에 LG화학의 미국에서 GM에서의 리콜. 그럴 때마다 저는 우리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휴대폰도 초창기에는 화재 사고가 많았다. 그죠? 그런 우리가 새로운 기술 혁명을 통해서 나아가는 산업에 시행착오가 그리고 성장통이 없을 수가 없다. 그죠?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들은 그 이전에 여러분들께 이 지금 보이시나요? 그죠? 이 뭐예요? 그 이전에 올려들었었던 삼성 SDI나 LG 화학, 그죠? LG 화학의 막전 마크. 그래서 이 LG 화학을 사야 되는 이유. 이게 딱 일주 전에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거 한번 보세요. 아주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물적 분할을 한 부분에 있어서 국민연금이 반대를 했는데도 외국인은 찬성을 했습니다. 외국인은 주주 아닙니까? 소액주주 다 반대하는데 뭔가 내막이 있다. 그죠? 막전 마크에 뭔가 내막이 있다. 그리고 2주 전에는 LG화학이 글로벌 마켓에서 1위를 재탈환했다.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 그리고 좋은 기술로 세계적 1위에 놓여져 있는 LG화학이 배터리가 폭발을 할 정도라면, 여러분들 잘 보시면 테슬라가 내재화한다. 그리고 뭐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 사업에 진출하겠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죠? LG화학이나 삼성 SDI 오랜 기간 동안, 그죠? 소재라든지 화학 이런 부분에서 기술 축적을 하고 거기에서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기술을 확보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뭐예요? 마켓 1위를 하고 있는 LG화학의 배터리가 폭발할 정도라면 처음 진입해서 배터리 사업을 하는 테슬라나 완성차 업체들은 불안 나겠습니까? 그죠?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성장하는 산업은 악재가 나올 때 사야 된다. 그거 여러분들께 누누이 이야기했었던 내용입니다. 오늘 그 뉴스와 관련된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 보도록 하죠. 자, 오늘 5시 반 25분쯤에 나왔던 뉴스인데 수정된 뉴스가 또 9시 38분에 나왔기 때문에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내년부터 연 3조 원대를 공급한다. 중국과 CATL, 중국의 CATL, 일본의 파나소닉을 제쳤다. 세계 1위의 압도적인 기술력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제가 여기 전기차와 관련된 이야기를 올리면서 LG화학 1위 재탈환의 의미, 중국에서 전기차가 많이 팔리는 와중에도 CATL을 물리치고 1위를 했다라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실제 이번에 다시 한번 압도적인 기술력을 입증했다는 겁니다. 내년에 중국에서 생산되는 테슬라의 전기자동차 모델 Y에 들어갈 배터리를 전량 수지했다. 중국 CATL, 일본 파나소닉을 제쳤다는 거예요. 자, LG화학 배터리 부분의 매출 앞으로의 향후
예상치입니다. 과거 18년에 6조 5천억, 19년에 8조 3,500억, 그죠? 20년에 13조, 코로나 때문에 조금 못했지만, 그죠? 21년엔 18조, 24년엔 30조.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통해서도 그 이전 방송을 보시면 이야기했죠, 그죠? 아직 기술 침투율이, 그죠? 6월 달에 3.6%밖에 안 됐다. 그죠? 3.6%밖에 안 됐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배터리 완성업체, 특히 LG화, 삼성 SDI 이런 글로벌 시장에서 1위, 4위를 하고 있는 쪽 라인 부분의 종목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 연말 전에 눌림목을 줄 때 반드시 매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LG화학을 제가 업로드를 하고 이야기를 했는지, 그죠?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너 LG화학 떨어지면 맨날 저보고 물어봐요. 괜찮냐? 괜찮냐? 저? 한편으로는 고소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저는 정말 오랜 시간 LG화학을 정말 이 4월부터 5월 이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징글징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자, 여기서 테슬라가 인정한 배터리 압도적 기술력이다라는 부분 여러분들 뭐 알 수가 있겠죠, 그죠? LG화학의 글로벌 진출 현황을 보면 폴란드, 그죠? 거기서 르노, 볼보, 제규어, 포르쉐, 그죠? 폭스바겐, 아우디, 다임러, 메르세데스 벤츠 이쪽에 공급하고 또 중국에서 테슬라에게 공급하고, 그죠? 뭐 우리나라에서 현대차, 기아차 공급하고, 좀 미국에서는 GM과 크라이슬러 이쪽에 공급하고, 그래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24.6%, 9월 달까지의 기준입니다. CATL보다 CATL이 23.7%. 그죠? 그런데 CATL은 시가총액이 100조인데 LG화학은 50조밖에 안 된다. 이 말이 되냐고요.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적 분할했다라는 것 때문에 부담이다. 그거 감안해도, 그죠? 그거 감안해도 너무 지금은 싸다는 거죠.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그 이후에 내년 가서 후회하지 마세요. 자, 세계 1위 굳히기 나선 LG화, 중국 배터리 업계는 충격에 빠졌다.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이 생산한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배타적인 정책까지 써가며 지원에 나섰지만 LG화학의 기술력에 밀렸기 때문이다. 그죠? 이번 수주로 내년 LG화학의 중국 내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질 것. 이거는 또 다른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냥 테슬라에게 수주한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테슬라가 뭐예요? 전기차의 1위 대표주자잖아요. 그 대표주자가 LG화학에게 파나소닉, CATL 여기에 나눠주지 않고 LG화학한테만 줬다라고 하는 부분은 LG화학의 기술력이 얼마만큼 독보적인지를 증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업체들, 다른 완성차 업체들은 어떻겠어요? 그렇게 테슬라가 선택한 LG화학의 배터리를 탑재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LG화학이 갑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LG화학이 하이니켈 배터리 개발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기업. 그죠? LG화학이 올해 배터리 관련 매출이 13조 원인데 2024년 30조 원. 거의 3배 정도 느는 거잖아요. 그죠? 4년 안에 3배, 그런 매출이 느는 회사가 쉽냐고요, 여러분들.
천억에서 2천억 넣는 건 쉽죠. 그러나 뭐예요? 10조에서 30조로 넘어가는 건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이 부분은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기술 침투율이 뭐 어떻다라는 이야기 예전에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드렸었던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죠? 꽤 오래전에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올렸었던 부분, 뭐 2차 전지 특집과 관련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요 얘기를 한번 하도록 하죠. 왜 그러냐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죠? 그 종목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잘 못 보셨 부분도 계실 겁니다. 기술 침투율이 뭔데? 파괴적 혁신이 뭔데? 이런 부분들, 그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제가 6월 달에 올려드렸던 내용, 파괴적 혁신의 3단계, 그죠? 요거는 비단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플랫폼이라든지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과 연관된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이 부분도 파괴적 혁신과 관련된 부분도 자세하게 보시려면 제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에 들어오셔서 재생 목록에 보시면 이전에 그죠? 이 올려드렸던 내용이 있어요. 이게 이제 MTN 방송 부분을 방송 출연해서 이야기했었던 부분. 그죠? 팩트측 파괴적 혁신의 3단계가 뭐냐? 그죠? 그런 가운데 자연스러운 기술혁명은 없었다.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더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고 지금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은행업종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은행업종이 지금 기존의 은행업종을 위협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카카오뱅크죠. 앞으로 내년에 상장할 그죠? 은행의 고유 업무 부분을 자꾸 침탈하고 있다는 거죠. 뭐가? 여러분들 카톡으로도 뭐 돈을 이체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죠? 송금하고. 은행의 고유 업무였어요. 은행이 여러분들 얼마나 배 터지게 장사했습니까? 그죠? 내 돈, 그 ATM기에 가서 계좌 이체하면 옛날에 1200원씩만 빼갔죠? 지금은 뭐 600원인가 800원인가 뭐 그렇던데 은행마다 틀리기도 하지만 아니 기계로 말이야 내 돈을 내 다른 사람한테 이체하는 사람 하나 안 하고 기계로 하는데도 그렇게 돈을 수수료를 빼먹는 장사 얼마나 고리대금업처럼 해먹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카카오톡 거기서 송금하고 그러는데 수수료 드나요? 안 들잖아요. 고유 업무들을 뺏기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기술이 은행 처음에 카카오가 플랫폼을 만들고 그런 기술의 진화를 갖고 갈 때 경각심도 안 느꼈어요. 경각심도 안 느꼈다고요. 예대 마진이나 먹으려고 하고 그죠? 개인들 돈 들어온 거 예금 이자는 조금 죽고 대출 이자는 많이 받아 뜯어먹는 그죠? 공인된 고리대금업자였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플랫폼 업체들이 등장하면서 그 고유 업무들을 뺏는 겁니다. 그러다가 카카오가 이제 뱅크까지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상장할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지금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연로하신 분들 그죠? 나이가 많으셔서 인터넷이나 또 컴퓨터를 통해서 이체나 또 이거 하는 게 어렵지만 앞으로의 삶은 앞으로의 후세들은 어떻겠습니까? 그죠?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은행 가는 거 싫어하잖아요. 다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하고 있지. 이후의 세대들은 더 할 거라는 얘기죠. 그게 혁신인 겁니다. 그 기술 혁신이 진행되면서 처음에 기존 산업이 새로운 경쟁자가 출현한 것도 모르고
간과하고 알더라도 별로 신경 쓰지 않다가 본업을 뺏겨버리는 상황. 그래서 결국은 은행이 경쟁력이 없으면 도태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부분을 파괴적 혁신 단계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기술 흐름을 갖는 부분, 전기차도 마찬가지죠. 그죠? 기존 내연기관차만으로 거기에 안주하고 새로운 전기차, 자율주행차로 진화하지 못하는 내연기관 자동차 업체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 역시 똑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자연스러운 기술혁명은 없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올린 시기가 언제예요? 날짜가. 그죠? 7월 달인데, 그 이전 6월 달 요때 자료를 찾아보셔도 있을 겁니다. 그 전부터 계속 강조한 거니까. 지금 제가 어디 쪽에 있는지 그거 한데, 기술 침투라는 거, 여러분들 처음에, 지금 70대, 80대이신 분들은, 그분들이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죠?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 전화기, 이렇게 다이얼, 이게 돌리는 거, 그런 시커먼 전화기에 막 이렇게 돌려서 했던 전화기, 그죠? 그래서 교환 바꿔달라 해가지고 전화 통화하던 시대가 있었죠. 또 거기에 진화해서 또 이렇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한 바퀴씩 돌려서 디리리릭 이렇게 돌리면서 했었던 전화의 시대. 상상도 못하던 시대였잖아요. 그러다가 라디오, 컬러 TV, PC,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오면서, 그런데 이야기의 요점은 뭐냐면 그런 기술, 새로운 기술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술이 빠르게 침투할 수 있는 때가 언제냐? 리세션. 그죠? 경기 침체기에 그 기술 침투가 가속화된다는 걸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플랫폼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변수 요인 때문에 급격한 경기 침체를 맛봤잖아요. 그죠? 2월서부터 4월 이 부분 주가의 저점은 3월에 나왔지만, 그죠? 그런 부분들 속에서 기술 침투가 가속화되는 부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술 침투율이 10% 전후에 한번 곧 이 변곡점이 오는데 그거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최근에는, 그죠? 아까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LG화학, 삼성 SDI 이 전기차 이쪽 라인 부분의 배터리만 화재 사고가 나느냐? 그렇지 않다. 내연기관 자동차도 화재가 난다. 그죠? 그 퍼센티지는 비슷하다. 그런데 삼성 SDI, LG화학이 화재 사고가 나면 다른 업체 뒤따라오는 CATL은 안 난대요? 더 나면 더 낫지? 그리고 새롭게 진출하는 놈들은, 그 완성업체들은 안 난대요?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제도 그 이전에도 몇 달째 계속 기술의 혁명, 기술 침투율 이런 부분들, 그래야 그게 뭐냐? 순환적 강세장이 아닌 구조적 강세장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부분. 그죠? 우리가 기술혁명이라 지칭하는 사이클은 혁신 제품의 초연결이라는 인프라, 이 부분을 합성이 돼서 융합된 사이클로 그런 흐름이 나타나야 주가 상승 기간이 20년 정도가 되고 지금 한 11년 정도 온 거다. 그래서 그죠? 미국의 순환적 강세장과 구조적 강세장
그런 흐름들로 봤을 때 지금은 구조적 강세장이기 때문에 기술의 혁신을 통해서 기술의 변곡점을 넘어갈 수 있는 부분, 이 채씀이라는 기술의 변곡점,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여러 번 드렸었죠. 그죠? 모든 기술의 혁명이 대중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죠? 가격 경쟁,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가격이 안 맞아서 원가 경쟁력이 없으면 대중화에 실패하게 되고, 또 그 얘가 구글 글래스나 3D 프린터 뭐 이런 거예요. 대중화가 실패한 게. 그런 변곡점을 내서 대중화가 본격적으로 넘어갈 때 그 기술의 흐름을 타는 주가에 강력한 힘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얘기도 했고, 어제 공개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었던 게 뭡니까? 제가 농담식으로 이야기했지만, 그죠? 실질적으로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전기차가 더 빨리 나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초창기에 전기차가 더 빨리 나왔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었던 거는 도로라는 인프라 구축이 안 됐었기 때문에 전기차의 배터리 그때 그 당시, 그죠? 그 당시에는 배터리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오랫동안 주행거리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으니까. 그게 1905년입니다. 1905년에 전기차 1400대 정도가 있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도로가 인프라가 구축되다 보니까 급작스럽게 가솔린 자동차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전기차가 사라졌었던 거죠. 그게 1900년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혁명, 그때 전기차든 가솔린 내연기관의 자동차든 둘 다 기술혁명을 통해서 자동차가 생긴 건데, 대중화의 기폭제 역할을 한 도로 때문에 경유나 휘발유를 넣으면 오래 갈 수 있으니까, 그죠? 오래 갈 수 있으니까 가솔린 차를 선택하게 됐고, 전기차가 후퇴하게 된 거죠. 그죠? 그게 중요한, 인프라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인프라가 되어 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술 침투율과 관련된 부분, 요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기술 침투율과 관련된 요 부분 속에서 한번, 그러면 전기차와 관련된 기술 침투율은 어느 정도 왔느냐라고 하는 부분. 그죠? 제가 지금 요걸 금방 찾을 수 있나 모르겠는데, 그것도 오래전에 기술 침투율과 관련된 부분을 올려들었을 텐데, 여기서 찾는 게 더 낫겠군요. 그죠? 그 기술 침투율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예요. 초창기에는 반신반의합니다. 사람들이라는 게. 그죠? 여기 있네요. 기술주와 2차전지의 기술 침투율. 제가 이제 프라이스 투 드림 레이티오, 시대의 변화의 혁신, 아이콘, 애플과 테슬라 이야기도 많이 했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 아마존의 잉여현금, 테슬라의 잉여현금 흐름, 이런 부분을 비교하면서 지금 대장주가 LG화학과 삼성 SDI다. 그죠? 이러한 잉여현금의 흐름 부분, 그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거다. 그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때 지금 전기차 6월 달에 전기차 시장 침투율이 3.56%였습니다. 6월 달에. 그죠? 6월 달에 3.56%. 자, 그러면 기술 침투율과 관련돼서
왜 중요하냐? 기술 침투율이. 그죠? 기술 침투율 0%에서 10% 국면은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동반 상승하는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뭐 신규 기업이 대거 진입하고 경쟁이 치열하지만 시장 성장이 경쟁 심화를 상쇄하기 때문에 주도주만 투자할 필요가 없이 대부분의 관련 기업을 다 투자하면 되는 타이밍입니다. 그게 비단 전기차,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그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산업에 있어서의 기술 침투율을 이야기하는 예예요. 둘째로 기술 침투율이 10%에서 20% 국면은 주도주가 부각되는 시기로 그때 리더 기업 중심으로 주가의 선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지금 기술 침투율, 그죠? 지금 기술 침투율이 3.56%. 조금 6월달 자료니까 조금 증가했다 하더라도 5% 이내라는 겁니다. 5% 이내. 아직 10%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이 같이 오르고 같이 떨어지는 섹터 움직임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 10%에서 20% 국면에서는 침투율이 20% 국면에서는 어떻게 써요, 여러분들? 이제 그 섹터 내에서 옥석이 가려진다는 거죠. 셀 완성업체든, 그죠? 전기차 완성업체든, 배터리셀 완성업체든, 소재업체든, 양극재를 여러 회사하고, 음극재를 여러 회사하고, 그죠? 분리막, 그리고 전해질, 이 전기차를 구성하는 요소, 그런 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기술 침투율이 10%가 되기 전에는 같이 섹터가 움직이지만, 10%에서 20% 들어가는 국면에서는 차별화, 같은 섹터 내에서도 옥석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나타날 때가 20%에서 기술 침투율이 20%에서 50% 갈 때 대중화가 본격화되지만 그 이면에는 단가 인하와 같은 가격 경쟁력이 불을 붙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성장하는 기업과 도태되는 기업이 극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냥 마냥 나 이 종목이 전기차 관련주니까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소재 이쪽이니까 그냥 똑같이 가겠지,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술 침투율이 늘어갈수록, 그죠? 여러분이 전기차,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에서 주변에서 전기차가 5대 정도 보인다. 10대 중에 5대가 보인다. 이미 주가는 끝났다. 저는 조금 어깨에서 먼저 판다라는 관점, 그 흐름으로 30% 되는 정도 때 매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주도주를 기술 침투율이 30%대 매도한다면 경쟁력이 없는 애들은 어떻게 써요? 내년부턴 변곡점에 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내년부터는 기술 침투율이, 그죠? 10%가 내년 정도 10%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때 가봐야 알겠죠. 판매 흐름 속에서 봐야 되니까. 그런데 그 10%가 되는 전후에서는 뭐예요? 옥석이 가려질 가능성이 높다. 기업들의. 그죠? 다시 이전 자료로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쪽 골드 회원 게시판은 오픈되지 않는 자료예요. 그죠? 우리 회원님들만 보는 자료인데, 자, 여기서 가끔 방송에 제가 이 내용을 올려드렸죠. 그죠? 전기차 EV 기술 침투 확산 시뮬레이션이다. 그죠? 이 메리시즌 거에서 나온 이 시뮬레이션이에요. 제가 뭐 이 연구에서 한 건 아니고, 예. 이
아까 여러분들이 그 새로운 기술이 변곡점을 넘어서서 대중화의 길로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야 기술혁명이 성공하는 거고. 그죠? 지금 조금 전에 6월 달에 이 전기차의 기술 침투율이 3.6%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시뮬레이션으로 보게 되면 2020년이 2022년에도 7.4%, 2023년에 10%에 도달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글로벌 시장에선. 선진국, 우리나라를 비롯한 뭐예요? 선진국 시장 부분은 조금 그거보단 빠르겠지만 빠를 거라고 저는 봐요. 그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더딘 부분이지. 전 세계적으로 보면 뭐예요? 2023년 이 부분까지 그죠? 이 10%가 되기 어렵다. 글로벌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2021년과 2022년 내년과 내후년이 전기차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클 수가 있고 그 속에서 글로벌 시장 1위를 선점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프리미엄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며칠 전에도 삼성 SDI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하고 또 양극재 이것도 합작사 착공하고 뭐 이랬잖아요. 그죠? 포스코 케미칼이 또 유상증자를 통해서 투자하고 그죠? 완성업체들이 내재화하겠다. 뭐 배터리 진출하겠다. 그게 뭐예요? 엄청난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산업이기 때문이잖아요. 하루하루 한 달의 시세로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다만 LG화학이 아닌 다른 종목, 그죠? 특히 소재 업체들을 그런 부분들을 보유하고 계셨을 때 그 기업이 함께 세계 1, 2위의 업체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기술 개발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면서 갈 필요는 있겠죠. 그죠? 제가 삼성 SDI도 잘 보라고 하는 부분 지난번에도 언급드렸지만 내년에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기본적인 이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2023년, 24년쯤엔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물론 LG화학도 차세대 배터리를 준비하고 있고 SK이노베이션도 차세대 배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놀고 있는 거 아니죠. 그죠? 뭐 테슬라가 테슬라데이 하면서 뭐 새로운 배터리 한다. 뭐 가격 반값 한다. 네가 할 때 우리 기업들은 놀고 있니? 그죠? 제가 방송에서 이런 용어는 안 했지만 우리 회원님들한테는 이런 용어 많이 씁니다. 1등하고 있는 LG화학 놀고 있어요? 걔네들 들어올 때? 그래 테슬라 뭐 GM이니 포드니 뭐 BMW니 니네 배터리 진출할래 말래 뭐 망설이면서 할까 말까 하고 야 그렇게 배터리가 슈퍼마켓에서 아이스크림 사듯이 쉬운 산업이냐? 엄청나게 축적된 화학과 소재 이런 산업에서 첨단 기술 능력을 축적한 그런 흐름들 속에서 특히 초소형 배터리들 그죠? 우리 휴대폰 산업 모바일 산업 속이기 때문에 이 배터리 이미 그 부분에서 구축을 했잖아요. 기술력을. 그런 상황에서도 이 중대형 배터리 이 전기차 배터리에서도 화제가 나는 부분이 생기는데 신규 진출한 놈들이 그런 거 없이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런 니콜이라든지 그죠?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응? 포르쉐니 벤츠니 걔네들도 내연기관 차도 중간중간 니콜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나라 고속도로에서 불 최고 많이 난 차가 BMW잖아요. 고속도로에서 그죠? 여름에 뜨겁다고 불나고 뭐 한 게 그 내연기관 차들
그렇다고 BMW가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이런 업체들은요, 그런 리콜과 화재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대손 충당금을 다 쌓아놓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실적에 그 부분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현대차하고 기아차하고 3, 4분기에 그 대손 충당금을 평균보다 더 높게 싸는 바람에 현대차는 적자가 났다. 그런데 주가 확 올랐죠. 기아차 더 많이 오르고. 그렇게 충당금을 쌓았는데도 흑자가 났다라는 부분 때문에 내년에 우리나라의 완성차, 현대차, 기아차, 그죠? 내연기관차의 흐름도 좋고,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도 좋고, 수소차와 관련된 부분도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라는 관점에선 그쪽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고, 특히 세계 1위 LG화. 오늘 제가 좀 흥분했죠? 왜냐하면 흥분할 만 하잖아요. 그죠? LG화학. 그렇게 2차전지, 2차전지. 김기수 하면 LG화학 2차전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동안 이 물적 분할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게 했는데, 오늘 그 믿음에 배신하지 않는 기술력을 입증한 아주 좋은 뉴스가 나왔다는 거. 여러분들 힘내시고 목표가 충분합니다. 제가 예전에 방송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었던 그 목표가를 향해서 기술 침투율 20%대까지는 충분히 갖고 갈 또 될 만한 부분이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었던 주도주의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 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못하면. 그죠? 옛날에 딱 하나만 예를 들면, 옛날에 지금은 쳐다도 보지 않는, 그죠? 지금은 쳐다도 보지 않는 동양제철화, 이런 종목들도, 그죠? 그 주도주로서의 힘을 발휘할 땐 10,000원, 20,000원 하던 주식이 65만원까지 올라간 이런 사이클. 지금은 쳐다보지 않지만 그래도 오늘은 좀 많이 올랐어요. 현대미포조선. 조선주. 그저 2003년, 2007년 이때 중국의 인도의 인프라 구축, 경제성장, 그래서 조선철강건설기계 지주 그 라인들이 이렇게 급등하던 이런 게 주도주예요. 주도 흐름이에요. 10,000원 하던 게 200,000원까지. 그러면 새로운 기술, 새로운 흐름으로 가는 LG화학, 삼성, SDI는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그죠? 김기수를 믿고 강보유입니다.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가격과 관련된 흐름 부분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방송 들으시면서 그죠? 내용에 대한 부분이 일정 정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예의 아닙니까? 서로. 그죠? 별로 도움이 안 되실 것 같으면 안 들으셔도 됩니다.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